안녕하세요.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책 강의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팅만으로도 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농지연금 농지를 위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을 위해서 농지를 농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경작이 쉬운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기르기 쉬운 작물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농사에 욕심을 내면 일이 많아지거든요. 농산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면요, 정말 일이 끝도 없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농산일이 많아지면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소득이 좀 많이 나오겠지? 이런 기대는 솔직히 하지 마세요. 농지연금을 위해서 농지로 유지하기 쉬운, 그나마 손이 조금 덜 가는 작물을 소개하면 그중 하나가 바로 단년생 작물 들깨입니다. 들깨는 저도 직접 심어 보았는데요. 그냥 비가 많이 오고 난 후에 씨를 직접 뿌리는 직파법도 있고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는 이양법도 있어요. 뭐 어느 게 낫다 좋다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심든 일단 잘 자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포토를 옮겨 심는 이양법을 저는 즐겨 하고 있습니다. 이 이양법을 해주면요, 풀을 매는 수고로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들깨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풀을 매줘야 하는데요, 들깨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만 하면 들깨잎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잡풀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들깨는요, 특별한 거름을 주지 않아도 상당히 잘 자라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퇴비를 주고 벌레약을 주려고 하면 정말 일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들깨가 어느 정도 자라서 들깨가 맺히기 시작하면요, 잘라서 수확을 준비해야 하는데 수확량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냥 대충 잘라서 먹을 만큼만 수확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남은 들깨는요, 그냥 베어서 다시 밭에 툭툭 털어버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도 들깨가 또 자라더라고요. 물론 수확량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들깨 수확은 수확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말리고 털고 뭐 이런 일이 정말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사일에 초보라고 한다면 더더욱 수확은 포기하십시오. 아니, 그냥 수확은 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지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을 나누는 방법도 저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농사에 들어가는 품을 나눌 수 있으니까 수확량 나누는 것쯤이야 뭐 웃으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작물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간격을 넓게 심어도 나중에는 모두 호박밭으로 변합니다. 그만큼 성장 하나는 끝내준다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긴매기를 해야 하지만 호박잎이 커지면 잡풀이 크게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항상 호박을 따서 아파트 주민들과 나누기도 하고요, 같이 밭으로 와서 풀도 뽑고 농사 짓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크게 풀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적당히만 하면 뭐든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이 두 작물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느 정도 크면 풀을 매는 긴매기 작업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작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멀쩡한 농지로 보여요. 그런 농지를 농지로 봐주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농지 원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은 월등히 그냥 풀이 수북한 상태로 놔둔 것보다 수월합니다. 무엇보다도 휴경지니 밭을 묵혔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진짜 나오지가 않아서 경작 안 했다라는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또 이런 상태가 되면
사진을 많이 찍어 두십시오.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작물은 수확의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그냥 오로지 밭의 모양만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노동력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작물이에요. 그렇지만 작물에 애정을 쏟고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는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년생 작물 말고 단연생 작물은 나무가 제일 만만해요. 대부분 단연생 작물은 나무를 또 많이 심어요. 그런데 나무가 유실수가 좋은지 아니면 특용 작물이 좋은지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나무가 좋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자신이 생각하기에 관리하기가 쉬운 나무면 저는 그냥 좋다라고 생각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사는 항상 풀과의 전쟁이에요. 잡초가 자라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나무를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풀을 잘 관리할 것이냐가 항상 농사의 관건이고 핵심이에요. 누구는 멀칭 비닐을 씌워서 풀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멀칭 비닐도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고 찢어집니다. 오히려 이 폐 멀칭 비닐을 수거하는데 또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그냥 차라리 자주 부지런히 풀을 제거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푸라기를 구해서 나무 주변에 깔아놓으면 초봄에 풀씨가 날라와서 풀이 자라는 것을 약간 더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풀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는 못해요. 또 누구는 제초제를 뿌리라고 하는데 농약은 잘못 사용하면요, 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잠깐 주춤했다가 더 많은 풀이 납니다. 또 병충해가 돌 때 제때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나무가 또 쉽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는 너무 어린 1년생짜리 나무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란 그런 나무를 심는 게 좋아요. 최소한 3년생 나무는 심어야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나무를 저에게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개복숭아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크게 관리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되고요. 개복숭아를 수확해도 효소를 많이 담기 때문에요. 그냥 나눠준다고 하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팔려고 하면 잘 팔리지는 않겠죠.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수확하려고 욕심을 내거나 또 수익성이 좋은 나무라고 해서 무턱대고 심으면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냥 힘은 힘대로 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꼭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고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비는요, 될 수 있으면 사지 말고 처음에는 빌려서 사용하고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그때 장비를 하나씩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농사를 처음 지으시는 분들이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풀을 베고 잡초를 관리하는 것이 그거 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드시는데, 이것은 쉽고 어렵고 문제가 아니라 매번 농사일에 신경 쓰는 것이 진짜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에서 농업은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농사를 짓는 흉내만 내야 돼요. 그냥 몇 번 해보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것에 더 힘을 쏟아야 하고 어떤 일은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확실하게 맞출 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지연금의 목적을 두었다면 농지는 농지답게 이것에만 포커스를 치중하시고요, 농지를 유지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농지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농지연금을 위한 각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농지연금의 인적 요소까지 모든 요건을 농사를 짓는 동안 모조리 다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 언제나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농지를 유지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농사를 짓는 것에 또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뭐든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농사를 관리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